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레퍼런스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쉐네 교수의 노트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다루는 그런 필드가 어떤 필드가 있는지 잠깐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뭐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하는 곳이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제가 코스 인트로덕션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뭐 피스톤 엔진, 모델 에어크래프트, 뭐 비행기, 배,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디자인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는 이제 알고리즘에 속하는 하나의 분야인데요. 그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핸들링하는 그런 알고리드믹한 스타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점들이 뭐 n개 주어졌을 때 그 n개 포인트를 둘러싸는 가장 타이트한 컨벡스 헐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를 뭐 오더 오브 뭐 n에 관해서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하고 더 빠른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연구 분야에서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가 뭐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은 다 뭐 같이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는 특별히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죠. 지오메트릭한 거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뭐 알고리즘의 스텝을 나타낸다든가 뭐 알고리즘을 설명한다든가 뭐 이해한다든가 이런데 훨씬 더 다른 추상적인 알고리즘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는 되게 재밌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요즘 뭐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예, 여기 지금 제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요즘은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그러죠. 그거 말고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 인체 그 사진을 찍어서 CT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지, CT를 여러 장을 그 사람 몸을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해서 그걸 3D로 연결시켜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쪽 말고 이제 이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은 뭐 요즘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줘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건데요. 사람들에게 차원도 디멘전도 되게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보여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지오메트릭한 그런 오브젝트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와 비디오를 다룬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인식하는 거죠. 네,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어떤 그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고, 다룬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미지나 비디오 프로세싱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라인이나 포인트, 커브 뭐 이런 것들의 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하나의 피처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지오메트릭한 오브젝트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를 그 프로그래밍에 도입했을 때, 이거는 이제 다른 코딩의 이제 다른 분야랑 좀 다른데, 이 여기에서 택하는 어떤 스텝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컴퓨터는 그 지오메트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는 뭐만 이해합니까? 그냥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만 이해하죠. 0, 1, 0, 1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지오메트릭한 문제를 이
컨버전, 즉 변환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지오메트릭 프로블럼을 알제브라이크 프로블럼으로 바꾸는 것이다. 숫자를 이용한. 지오메트릭 프로블럼은 사실은 그럼 뭐 숫자를 이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수학 시간에 배우는 지오메트리는 그냥 애초에 숫자나 기호 같은 걸로 적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기하학적인 문제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형상을 그려본다든가, 뭐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형상을 화를 시켰을 때, 이거를 이렇게 푸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그걸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오메트릭한 그 추상적인 프로블럼을 일단 알제브라이크한 프로블럼으로 변환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넘버들, 즉 알제브라이크한 이런 표현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게 두 번째 단계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알제브라이크 프로블럼, 두 번째 단계는 알고리즘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지오메트리를 알제브라로 바꾸고, 이 알제브라를 알고리즘으로 바꾸고, 알고리즘을 다시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스텝, 지오메트리를 알제브라로 바꾸는 그런 스텝을 생각해보면, 지오메트리로 생각할 때 이 서클, 이 원의 모양, 서클 쉐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알제브라이크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 두 가지 답을 썼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equal 1. 그쵸? 자, 이거는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그런 원의 방정식.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t에서 이 t는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그쵸? 네. 파라미터 t를 가지고 이 t가 변화할 때 x좌표를 계속 생성하고, 코사인 t로 t가 변화할 때 사인으로 계속 생성하면 이 xy 같은 t에 대해서 생성되는 xy의 쌍이 바로 그런 것들을 플라팅하면은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원의 방정식이지만 이거는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파라메트릭. 네. 위에 거는 이제 implicit. implicit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흔히 뭐 음함수 방법이다, 밑에 건 매개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똑같은 그런 서클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여기 파라메트릭에서 이제 이 t는 세타죠, 세타. 그렇죠? 예, t 이퀄 세타, 각도죠. 예. 그래서 t는 0부터 360도까지 변하게, 그렇죠? 예. 하면은 완전히 하나의 원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로부터 알지브레이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다 이렇게 간단하냐?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좀 뭐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뭐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지오메트리 쉐입으로부터
알제브레이크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항상 쉬운 건 아니다 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알제브라를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인데요. 이런 예를 볼까요? 그 XY 평면 위에, XY 코디네이트 플레인 위에 그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들이 인터섹션 하는지, 즉 교차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교차할 경우에는 인터섹션 포인트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평면상, 2D 평면상의 두 개의 라인은 딱 어떤 특정한 경우 빼고는 항상 교차점이 있죠. 두 라인을 일단 나타내 보기로 합시다. 이것도 지금 implicit form으로 나타낸 라인인데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qual 제로가 되고, 두 번째 ux 플러스 by 플러스 w equal 제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두 개가 패러럴 하다면 그 인터섹션, 즉 교차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패러럴 하다는 거는 두 개가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가는 경우나 아니면 완전히 겹친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 패러럴 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운 폼으로 바꾸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 탄젠트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탄젠트가 뭐예요? 이쪽에 그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가 이쪽 라인은 지금 이걸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거를 y에 관해서 풀면 x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v분의 u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탄젠트가 같다면 완전히 같은 겁니까? 그 패러럴 한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이퀄로 놓으면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AV의 곱이 BU의 곱이랑 같으면 완전히 패러럴 한 거다라는 겁니다. 패러럴 하면은 인터섹션이 없죠. 아니면 인터섹션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발견하는 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simultaneous linear equations of two variables, 2원 1차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죠.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그걸 어떻게 푸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심블릭 컴퓨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심블릭 컴퓨테이션은 심블릭 앤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앞장에서 봤던 바로 이 여기서 인터섹션 포인트를 찾는 식은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호로 완전히 나타낼 수 있잖아요. 뭐 교차점 x는 뭐 y는 뭐 이래가지고 식이 완전히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심볼릭 컴퓨테이션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볼릭 시스템은 심볼릭 앤서를 내고요. 또는 클로즈 폼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는 거죠. 식이 한마디로 앤서, 답이 식으로 표현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클로즈 폼 솔루션이다.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 폼. 예를 들면 뭐 이 2차 방정식에 이걸 풀어라, 근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쵸? 예, 루트 1은 네,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sqrt는 루트 뒤에 를 나타냅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네,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머리컬 어떤 숫자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를 가지고도 답이 구해지기 때문에 좀 알제브라이기죠. 그 답이 뭐 이런 답을 구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딱딱 풀리니까 예,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그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답을 찾아내는 어떤 문제를 줘서 답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예, 여러 가지 툴에서 예를 들면 뭐 매서메티카라든가 메이플 뭐 이런 툴들 예. 또는 요즘 뭐 월프레임 알파라고 좀 기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웹에서도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근데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숫자를 하나씩 남기면서 덧셈 뺄셈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푸는 그 과정 자체를 모델링해서 그걸 다 프로그래밍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되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볼릭 컴퓨테이션 자체는 하거나 뭐 솔루션을 찾아내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실제로 계산을 빨리 해내는 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 뉴머리컬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뉴머리컬 컴퓨테이션은 클로즈 폼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넘버들을 즉 숫자들을 쭉 찾아주는 거죠. 실제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심볼릭 폼에다가 거기다 그냥 특정한 개수를 앞에 뭐 여기다가 뭐 A, B, C를 채워 넣으면 특정한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예. 숫자 값이 뭐 그런 것도 뉴머리컬 컴퓨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반복에 의해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머리컬 컴퓨테이션은 굉장히 빠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그 플로팅 포인트, 즉 리얼 넘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완전한 이그젝트 솔루션, 완전한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뉴턴의 메소드 여러분들 혹시 수치에서 들으셨으면 뭐 초기 부분에 나오는 건데 fx equal 0라는 어떤 그 fx equal 0라는 그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거의 근을 구하라, 즉 루트를 구하라 라는 거는 fx equal 0를 만드는 그런 x들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 뉴턴의 방법은 이 x를 처음에 그냥 아무거나 대충 줘요. 그리고 이 xn이라고 하고 그 xn을 이 식에다 대입시켜서 xn 플러스 1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x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3개에다가 대입시키면 또 xn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xn 값이 어느 한 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 x1, fx1에서 자, x1에서 fx1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접선을 그어서 x2를 x축과의 교점인 x2를 구하고 여기서 다시 수직으로 올라가서 그 점을 x2, fx2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접선을 그어서 x3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fx라는 이 펑션이 x축과 만나는, 즉 fx equal 0가 되는 이거의 솔루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x를 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근해 공식이 있는데 그럼 왜 뉴턴 메소드 같은 걸 씁니까? fx가 근해 공식이 있으면 그걸 쓰지. 다 모든 fx가 다 근해 공식이 있는 게 아닌 게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런 건 다 뭐 당연히 근해 공식이 있고 3차 방정식도 있고 4차 방정식까지 있습니다. 예, 지금 풀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클로즈 폼 솔루션을 항상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higher than 4, degree higher than 4, 즉 그 4차식 이상, 즉 5차 방정식 이상의 그 방정식은 이퀘이션은 클로즈 폼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클로즈 폼 식이 없어요. 그걸 증명한 사람이 유명한 수학자 아벨이라는 사람이 5차 방정식 이상은 근해 공식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5차 이상의 fx를 가지고 게 되면은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고, 아까 그 뉴턴 메소드도 하나의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머리컬 솔루션은 결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not exact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에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마지막 과정, 이 과정에서는 특히 그 플로팅 포인트 에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1.0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1이 0이냐 그런 조건을 지금 비교를 했는데, 사실 이게 심볼릭하게 보기엔 분명히 0이죠. 근데 컴퓨터에서 계산하면은 0.0이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마이너스 2.7758에 2에 10의 마이너스 17승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굉장히 작은 수긴 하지만 0은 아닌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에러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